자, 먼저 미적분에서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갖고 있어야 될 태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같은 경우는 27번까지도 해당하죠? 자, 일단 기본 전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매우 많고 복잡하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조건들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모두 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짚어두자. 이거를 1차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복잡하고 놓치게 돼.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조건들을 머릿속으로 최대한 안고 있는 연습을 하자. 조건을 구하면 뭐해? 내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안고 있지 못하면은 결국에 조건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수많은 조건들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모두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네, 요거 한번 쓰시고 문제 볼게요. 자, 3참수 fx랑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gx래. 여기서 fx가 요런 식으로 정의가 된대요. 자, 봐봐. 일단 너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너는 그렇다 치는데 탄젠트 gx가 좀 우리 눈에 걸려야 돼. 왜? 탄젠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있는 친구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gx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뭐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gk가 2분의 파이인 순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탄젠트 gx는 어때? 이 탄젠트 gx는 x는 k에서 정의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연속도 안 되고 미분 가능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너랑 등식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너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gx가 될 수 있는 치역은 점근선을 포함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짚어둘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짚어둬야만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우고 한번 가조건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F0이 0이래. 자, 써보자. F0은 G0 빼기 탄젠트 G0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 28번에서는 계속해서 합성함수가 정말 미친듯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 조건도 좀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봐주면 좋은데, 자, 결국에는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떠올려야 되냐? x 마이너스 탄젠트 x는 0에 실근이 x는 g0이구나. 그리고 너를 갖다가 우리가 탄젠트 x는 x로 바꿔주시면은 요거를 좀 그래프로 어느 정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 x부터 그릴게. 그리고 여기서도 점근선 하나 긋고 또 요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y는 탄젠트 x에서 너를 미분하면은 y'은 시컨트 제곱 x고, 그럼 너는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y는 x를 그려보면은 x는 0에서 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결국에 너의 실근을 갖다가 관찰해 보면은 뭐 여기도 있고, 뭐 음수인 쪽도 충분히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 가장 만만한 값으로 g0이 0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답이 0이 되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g0은요 뭐 요런 값 혹은 어떤 음수의 값들이 될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너의 실근이
너의 실근이 G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봐봐. 결국에 지금 F0이 0인 거잖아. 여기서도 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확실하게 구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G0이랑 탄젠트 G0이랑 같겠네. 요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실근이 G0. 자, 절대 미적분은 빠르게 풀 수 없어요. 침착하게 가야 돼. 자, 그 다음 G2 아니 F2 파이가 0이래. 자, 간혹 여기서 실전의 시험장에서 정말 fx를 2번 미분한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gx가 자, 미분 가능하다? 확인됐어. 자, 근데 지금 gx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여기에 대한 사실은. 그지? 그러면은 사실 f2'x를 구하는 게 좀 부적합하죠? 평가원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미분을 2번 해야 되면은 좀 과조건으로라도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2' 파이가 0이라는 거는 정말 고지고대로 그냥 이걸로 써 먹어라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함부로 미분하면 안 된다. 함부로 2번 미분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요런 정보를 줬어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결국에 대부분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탐구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때그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구해줘야 돼요. 자, 사인의 g파이가 0이래.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탄젠트 g파이도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사인 g파이는 어때야 돼? 뿔마 1이 돼야겠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사인 g파이가 0이라는 거는 결국에 g파이가 어떤 정수 k 곱하기 파이 꼴로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정수 곱하기 파이 꼴에다가 코사인을 씌워주면은 결과가 뿔마 1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요거 생각 이렇게 충분히 해 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결국에 gx의 치역은 어떤 점근선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래요. 실제로는 뭐 2분의 3파이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그럼 요 사실로부터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탄젠트 점근선이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요런 식으로 가니까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구나 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한 발 더 나아갔을 텐데 한 걸음 더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 자, g파이가 k파이라고 했어. 그럼 gx의 치역이 요렇게 된다면은 g파이가 파이가 될 거고요. 요렇게 된다면은 g파이가 2파이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 내가 실력이 부족할 때는 처음부터 이게 쑥쑥쑥 안 될 거고, 되게 시행착오로 많이 거칠 거야. 막 하나씩 놓쳐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반복이 될 텐데,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경험치를 높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조건들을 안을 수 있는 그 용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세팅을 많이 했고요. 지금 문제에서 결국에 뭔가 G'0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fx를 한번 미분해 보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럼 너는 G'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 곱하기 G'x가 될 거예요. 뭔가 G'0을 구하라니까 x에다가 0을 좀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F'0은 G'0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0 곱하기 G 프라임 0이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뭔가 꼴이 지금 되게 비슷한 듯 달라. 근데 얘를 G 프라임 0으로 한번 묶어보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0이 돼요. 자, 이거 보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바로 뭐예요? 자, 우리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죠. 그럼 이거를 응용하면은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란 말이야. 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0이 돼요.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마이너스 G 프라임 0 곱하기 탄젠트 제곱 G0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살짝의 뭔가 괴리가 있어.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탄젠트 G0을 G0이라 쓸 수가 있었어. 아, 그럼 요 탄젠트 제곱 G0은 그냥 우리가 G0 제곱이라 쓸 수가 있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이니까 F'0을 구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요렇게 흐름을 짤 수가 있겠죠? 아주 좋아요. 자,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탄젠트 G파이랑 코사인 G파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어요. 애초에 사인, 탄젠트, 코사인은 모두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어나가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흐름이었고요. 사실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파이를 넣었을 때도 뭔가 좀 재미를 볼 수 있겠죠. 넣어볼까? f 프라임 파이는 g 프라임 파이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 파이 곱하기 g 프라임 파이인데요. 자, 너가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g 파이분의 1인데 코사인이 뿔마 1이었어. 코사인 g 파이가.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1이겠고 너는 그러면 어차피 1이겠죠. 그러면은 g 프라임 파이 빼기 g 프라임 파이니까 0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거 되게 좋다. f 프라임 파이가 0이라는 것도 내가 얻을 수 있겠네. 이런 되게 소중한 정보는 좀 추가적으로 써보자고요. 자, f 프라임 파이가 0이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충분히 고민을 더 해보셨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캐낼 만한 정보가 이제는 없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3참수 fx라 줬는데 어떤 3참수랑 관련된 성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제는 fx를 좀 이용을 해서 그쪽에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좋겠다, 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fx랑 관련된 정보들을 모조리 끌어 모아 볼까요?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그 전에 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삼각함수에다가 g파이를 대입하는 값들을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f'파이를 구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도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f파이를 구해보시면은 너는 g파이 빼기 탄젠트 g파이가 되겠고, 탄젠트 g파이가 0이니까 f파이랑 g파이랑 같아요. 요런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자, 요 그래프 이제 좀 지워볼게. 아니다, 아래다 할까? 아래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보면은 f0이 0이고요. f'파이는 0이고요. f2'파이도 0이고요. 그리고 f파이랑 g파이랑 똑같다는 걸 알았는데 얘도 뭔가 잘 우리가 머리를 써보니까 k파이 꼴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k파이가 파이가 될 수도 있고 2파이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둘게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fx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여기랑 여기다가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자, 잘 봐봐. 결국에 우리가 fx의 최고차항을 a라고 할 때 fx는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요. 그럼 f'x는 3ax 제곱 곱하기 점점점으로 써지겠죠. 근데 너 입장에서 보면은 너의 함수값도 0이고요. 너의 도함수도 0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 너가 도함수잖아. x에다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도함수도 0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3a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우리 수투에서 많이 준비했던 거지.
준비했던 거? 연마했던 거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fx를 뭐라 쓸 수 있어? 너를 적분하면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아니라 f0이 0이니까 상수항은 지워주는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fx의 식이 얼추 잡혔고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여기는 상수항을 함부로 없애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다가 엑셀에 0 넣었을 때 0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요 상수항을 우리가 함부로 없애주면 안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한번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미지수들을 조금 추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파이가 k파이가 나와야 된대요. 자, 해보면은 지금 f파이는 자, 일단 식을 좀 일반화를 먼저 시켜보는 거예요. f파이는 b파이 플러스 c고요. 얘가 k파이래. 그래. 그리고 f0은 0이래요. 자, f0은요. 마이너스 a파이 세제곱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0이래. 아, 그럼 c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a파이 세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파이 세제곱. 자, 그리고 식이 왜 더럽냐? 미적분이라 그런가 봐요. c가 a파이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요 b파이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파이씩 나눠주면은 요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식이 좀 너무 못생겨서 현기증 나네요. k-a파이 제곱을 요 대신에 넣어주자. 우쩌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니까 얘를 고려했을 때 뭔가 좀 그림이 안 이쁠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좀 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두면 좋거든요. 자, 어떤 fx가 전개가 쭉 될 때 뭐 요런 식으로 전개가 쭉 될 때 너의 1창의 개수는 f'0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수항은 f0으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 사실을 조금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너를 한번 그대로 미분해봐. 그럼 f'x가 3a의 x-파이의 제곱에다가 k-a파이 제곱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x에다가 파이 되면은 너가 사라지죠. 그러면 너가 결국에는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존재 때문에 요 존재 때문에 어차피 얘는 미분하고 파이 넣었을 때 0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f'파이가 0 되려면은 결국에 요 친구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어차피 요 부분이 0이니까 그냥 너를 날려버리고 요런 식으로 식을 써봐도 괜찮겠죠? 그죠? 잠깐만, 아까 근데 K랑 A에 대해서 관계식을 적어놨던 게 사라졌네? 일단은 너를 지워주고 뭐 한 번 더 대입해보면 되죠. 자, F파이가 K파이였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면은 F파이는 A파이 세제곱인데 K파이다. 그럼 약분하고 정리해주시면은 여기서 K가 A파이 제곱이랑 같다. 요것도 추가적으로 좀 써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너를 사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식을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항함수를 주무를 줄 아는 관점에서도 식을 제가 세워볼게요. 잘 봐봐. 지금 F파이가 K파이야. 식 세우는 거를 방금처럼 좀 되게 돌아가면서 바보처럼 세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도 세울 줄 알아야 돼. 자, 파이 넣었을 때 어떤 k파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근데 요 지점에서 도함수도 0이고 이계도함수도 0이래. 그럼 여기서 뭐야? 접선의 길기가 0이면서 변곡점이구나.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함수가 생기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얘가 그럼 실제로
F형은 0이 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y는 fx야. 그럼 얘를 갖다 식을 좀 어떻게 편하게 만들 수 있냐면은 얘를 아래로 k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면은 fx-k파이는 그냥 x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 곱하기 x-파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fx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요 k파이 자리에 너만 다시금 대입해 주면은 아까랑 똑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어떤 식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훨씬 더 식을 깔끔하게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러나 저러나 일단은 fx 식을 이렇게 세웠고, 우리가 지금 a란 문자는 원래 없던 문자고 좀 더 우선적으로 세웠던 문자가 k잖아. 그러면은 차라리 a를 k로 좀 바꿔서 여기랑 여기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k로 바꿔주면은 여기는 파이 제곱분의 k가 들어갈 거고, 너는 그냥 k파이가 되겠죠.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fx를 잡아봤고요. 결국에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인데, 결국에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응? 지금 어쨌든 간에 미해결 과제는 제가 있으니까 쟤를 갖다가 케어하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으면은 지금 사용 안 한 것만 사용하면은 정답이 나오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 gx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되고 g파이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즉 k가 1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fx가 k제곱분의 1 x-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파이가 될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길 fx는 gx 탄젠트 gx라고 했어.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간다고 했죠? 한번 그거를 사용을 해봅시다. 자, 너한테 한번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어때요?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gx의 치역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면은 너는 실제로는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대로 치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 극한값도 2분의 3파이보다는 조금은 작아야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 뭐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모순성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사실을 고려하면은 무서운 게 결국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 gx는 얘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곳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버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너는 무한대로 가고요, 너는 2분의 3파이로 가고, 너 역시도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에 2분의 3파이에서 무한대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랑 같다면은 어때요? 여기 왜 파이라 쓴 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랑 같다라고 해서 결국에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 gx의 치역이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로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g파이는 요 사이에 있는 k파이 꼴이니까 2파이가 되어야만 하겠죠? 즉 k가 2여야만 하겠죠? 그럼 우리가 fx를 요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고, 물론 실전에서는 아이고 좋아 하고 정답을 내면 되겠지만 우리 한번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잡았고, 이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랬어. 근데 너의 치역이 2분의 3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2분의 3파이보다 조금 커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 gx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야 되겠고, 그러면은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라는 관계성을 생각할 때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은 너 무한대, 너는 어떤 적절한 숫자 3분의 2파이죠? 그리고 너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같이 하면은 결국에 둘 다 그 발산의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을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f' 0 구하면 정답이랬잖아. 그럼 너 미분하고 나서 f' 0을 한번 구해볼게. 자, f' x는 이렇게 될 거고요. f' 0을 구해보시면은 8 나오겠죠? 네. 아이고 좋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잠깐만 8이 아닌가? 침착해. 아이고 실수했다. 큰일 날 뻔했네. 역시 마지막 계산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미분하면은 그냥 숫자죠? 네. f'0이 6이니까 마이너스 f'0이 정답인데 그 친구는 2가 되겠죠? 와, 정말 길고 복잡했는데요. 한번 다시 찬찬히 볼까요? 와, 이걸 어떻게 다시 보냐? 네. 일단은 첫 번째, 요 등식 관계로부터도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근데 여기 탄젠트란 존재가 있으니까 점근선이 걸려. 그러면은 gx가 결국에는 어떤 점근선 사이에 있는 값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 친구를 보니까 gx가 결국에 2분의 3파이를 경계로 왼쪽 점근선과 2분의 3파이 사이거나 2분의 3파이랑 오른쪽 점근선 사이에 있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탄젠트가 아니라 사인 g파이가 0이니까 g파이는 정수 곱하기 파이 꼴이라서 이때는 그냥 파이, 이때는 2파이다. 요런 거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식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대입해서 미리미리 얻어주셔야 끝끝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죠. 네. 아무튼 우리가 요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fx의 식을 세울 수 있었고, 결국에 케이스가 두 개니까 둘 중에 모순되는 케이스가 뭘지 이렇게 한번 탐방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조건을 통해서도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사실 여기서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제대로 구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2분의 1의 가능성으로 추릴 수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되게 어려웠는데 열심히 몇 번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